오늘은 16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의 그 운생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고 육식을 하는 것보다 채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또 박 회장님이 또 그 우리 카톡에 좋은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식을 할 때에 다른 생명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거라. 채식을 했을 때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작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장수한다고 하는 뭐 거북이, 자라 이런 것을 먹었을 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작용하면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혼재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기가 아니라 다른 짐승의 운생기까지 들어와서 공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본성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야채나 이런 것을 먹으면 그냥 뭐 빠르면 3시간, 늦어도 3일이면 다 해소가 돼버리니까 우리 몸에 그 표현하면 업이 쌓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부도지로 보면은 그게 나의 명기가 조숙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이 혈액이 탁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풀만 먹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소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회식만 하면은 등심집에 가서 인사동 맨날 그 비싼 고깃집 가서 하는데 맨날 풀만 먹고 있으니까 막 왕따 당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배워서 먹었는데 지금도 찾아가서 먹진 않아요. 왜? 저는 모든 고기에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저보고 중삼신이라는 별명을 막 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채식으로 돌아갔는데 막 너무 편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삼겹살 먹고 할 때는 먹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살심이 없는 거니까, 음식으로 먹는 거니까 빨리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자, 보도지 16장. 시에 온 사람들은 영주 대여산 계곡에서, 이 영주 하면은 이 영주가 바로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고지도에 보면은 영주를 요 산동섬 요 윗지방 여기를 영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해인 방장 이거는 전부 다 산동섬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삼신산 있는데 삼문도 있는 여기 요 지역을 서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도교 신선 그 무대가 전부 다 태산과 요 사이입니다. 아까 환산 단산이라고 나왔죠. 요 사이에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흰 옷을 입고 머리도 희고 수염도 희고 새도 희고 구미호도 여우가 있는데 희고 모든 동물들이 희고 그 신비로운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 전부 다 요 산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에 3년근을 얻으니 3년근이면 뭡니까? 삼삼이죠. 곧 인삼이다. 그것을 영주 해삼이라 하였으며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능히 삼덕을 보존하고 돌아갔다. 3가지 덕을 보존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마하보님의 30님의 축복을 받은 금강의 땅에서 나는 3가지 보물이 자, 칠색, 보옥의 부인, 산삼, 인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하보대성을 떠날 때 양식으로 준 뽕잎은 제외하고 이 지상에 우리 몸에 어쩌면은 우리 몸을 가장 원초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인삼과 산삼과 자, 그 다음에 몸에 지니는 칠색 보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삼이 그 수와 격을 갖추어 자삭방에서 난 것은 반드시 장생하니 40세를 일기로 효면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미국에서 또 산에 산삼이 나요. 그 산삼과 우리 건강의 땅에서 나는 산삼과 중국에서 나는 산삼과 효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죠.
상기를 일삭으로 전기를 쌓고 사상을 경감하여 시를 맺어 화하니 이러한 것은 부도의 지역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려 인삼, 고려 산삼 그토록 당군왕군께서 바로 동국 삼성에 와서 수도 아사다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가 다 부도 땅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바로 이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신선한 땅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지로 이어져 오는 마고의 계보와 한단고기로 이어져 오는 삼신의 계보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겠죠. 저희들이 사스로. 그러므로 방삭초라 하니 세상에서 불사익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혹 작은 뿌리라도 부도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신령한 효염이 있으므로 시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구하였다. 고려 때 고려인삼을 그냥 아시아 전 세계가 그토록 찾았던 이유는 바로 약효 때문이다. 아무 곳에나 그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도지에 이토록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거 상금영처의 인상가 오엽서실의 작가 칠색보옥의 부인은 진실로 불암삼역의 특산물이요 사해 제국에게 하늘이 내린 은혜였다. 이거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옥문화는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금문화로 바뀌었고 그게 다이아몬드 문화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옥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홍산문화의 이 재단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보면은 사람들 몸이 전부 다 옥으로 돼 있잖아요. 옥 귀걸이, 옥 베개, 옥 요대, 그리고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숯이 나와요. 그게 정화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박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주에 그 무덤들이 발굴될 때 머리맡에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운무. 빗물질. 저거 지금 빗물질 연료 갖고 계신 거 저 뿌리는 게 저게 바로 빗물질, 운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발에만 이거 산동생이거든요. 여기를 영주라 그랬어요. 영주 대여산 하면은 그 대자가 태산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중국산 인삼도 많이 나와요. 근데 중국산 인삼은 제가 이 산서성을 가보니까 요 산서성에서 옛날에 인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게 다 싹 사라졌다니까요. 기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저 인삼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자꾸 변이가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이게 막 농약으로 그냥 번복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 열이 발생되거든. 이제 그걸 죽이는 게 농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죠. 오염서실의 잣.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잣 세알이면은 이렇게 기력 떨어지신 노인이 하룻밤을 저 잣 성분으로 지낼 정도로 기가 엄청나게 생겨요. 저 구조가 단백질 구조가 아미노산 구조가 우리 몸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전 앞 다방 마담이 가면은 10점 대고탕이나 아니면 쌍화차에 많이 아닙니다. 딱 잣새알 띄워서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양분이 뛰어나요. 진짜 저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17장입니다. 이때 드디어 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백소시족의 지소씨가 오미의 변을 일으킨 것을 부도지에서는 1차지 인쇄 대변야라고 했어요. 인간 세상의 제일 첫 번째의 원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성을 상실하게 되는 대계기가 됐는데, 이 요가 나타나면서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혹세무민에서 재앙을 자처하면서 백성에게 군림한 최초로 계급사회를 만든 부도에 대항한 역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인쇄지 2차 대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세상의 두 번째 대변. 그 요가 저지른 잘못된 오행의 변을 지금도 각체를 못해서 복본이 되지 않고 있다. 요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은 요수의 태평성대,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황제원원이 끝나가면 오제 본기 뒤에 가면 요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순임금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역사를 어떻게 조작을 해놨는지.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천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천산. 천산산맥. 여기 기련산맥, 천산산맥이에요. 기련산도, 이 기련이라는 뜻이 천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맞닿는 산. 오르무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자로 여기 돼 있잖아요. 오로막제, 오로막고개, 박격달봉, 박달나무가 많아가지고 박달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천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천산 남쪽에서 일어났다. 요 임금이 여기서 활동했다고 되어 있지만 요 부도에서 동문서학하던 제자예요. 1차로 출생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여기서 1차로 출생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이게 5세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드님의 태우 보케시의 보케 여와도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는 걸로 봐서 투르판 분지학 이 천산산맥 쪽에 한웅 5세 태우의 한웅까지는 틀림없이 여기가 중심지였다고 나는 보는, 그게 부도가 거기까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1차로 출생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요가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적보의 간에게서 도를 배웠다. 서쪽에 있는 이 간은 통치자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면 보도지 28장에 간은 방이요 방어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가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할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또 꽈락했다고 막 이렇게 시비도 걸고 하잖아요. 이게 수비에 또 수학을 잘못했나 봐, 요가. 그 뭡니까? 못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지진하라는 얘기지. 스스로 구수오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 구수오중.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구분도. 오중궁과 오행과 구궁행. 중오이의 팔이 이리적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지혜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고로 소부와 후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임금이 있을 때가 일대 당군왕금 기원전 2333년 그 시절이거든요. 이때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소부와 후유가 중국의 요임금 때 현자로 나와, 선인으로 나와. 근데 부도지를 보면은 소부와 후유는 누구냐? 고조선 당군왕금 때 함부로 나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요의 잘못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뭐야? 잘못된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그러니까 부도의 법을 버리고 천수를 버리고 지 나름대로
오행의 법을 만들었다. 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왕에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할 뿐 평등한 사회였는데 처음으로 임금과 백성을 만든 계급사회를 만든 이게 인쇄지 2차 대변야라고 써봤어요. 여가 그 간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들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공시의 후예였으며, 자,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가 부도지에 쓰여 있는 거야. 그 땅은 유인시의 고향이었다. 삼묘족이 저 사계오지 본기에 보면은 삼묘제 강의 형주라 그래서 삼묘족이 이렇게 양자강, 네? 이 양자강 회수 형문 있는 강의 형주 여기에 살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치우하는 때 치우를 금적 경호하던 호위 부대에 시크레온 고구려 조이선인과 같은 모인 집단이었다. 묘가. 근데 이 묘 출발점이 어디냐? 수미산 마고댕에서 항공시가 천산산맥으로 나갔잖아요. 이때 항공시를 호위해서 나간 호위 병사들이 바로 묘족인 거예요. 이게 삼묘라고 해요. 삼묘. 그 뒤로 내려와서 한인시대를 지나서 한웅시대에 와서 치유 한웅 때 묘족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전에 묘족의 시원이 부도지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묘족들은 적어도 황궁시,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천산산맥 요역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치유한웅 때 산동성 태산으로 부도가 이동되자 그 부도를 지키러 왔다가 나중에 한족들에 쫓겨내려가서 지금은 이 무의산맥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신교를 믿는 동방불패 집단들이 치유한웅을 단일시조로 모시는 저 집단들이 바로 묘족이라는 거예요. 이 묘족은 이미 12,000년 전부터 등장을 하는데 황공시의 후였어요. 그의 아드님이신 유인시 또는 수인시의 시대까지 그 근거가 나오는 고려 조이선인과 같은 집단들입니다. 이거를 묘족들이 알면은 기가 막혀 하겠죠. 그러니 묘족들이 숭상하는 일월신교의 교주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바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 뭡니까? 박순보당이 아니라 그 여성 교주죠. 그냥 우리로 따지면 소무요. 세선모예요. 세선모. 후대의 임금씨가 당군왕후께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여가 왜? 당군왕후께서 치우천왕 때 산동성 태산에 부도를 뒀다가 18세 거불당 한웅의 제후를 이어받은 당군왕후께서 부도를 이 동북삼성, 요 바로 흥령강성, 요 하얼빈에다가 아사달, 도읍을 두고 백산으로 부도를 옮길 때가 됐어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요가 비어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급당을 습격하니 묘예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그 땅을 나눠 구조로 나누어 국이라 하고 스스로 중앙에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며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그래서 중국 지도에서는 이렇게 요가 그러니까 제요 도당시라 그래요. 당 지역에다가 산서성 태원 지역에다가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제요 도당이라 그래요. 당도라 그래요. 그거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태원역이 있죠. 산서성 수도. 산서성 수도. 때에 거북이 등에 집어나왔다는 부문과 그 문양 있잖아요. 거북이 등에서 명혁. 이 명혁은 뭐냐면 역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응? 보름까지는 날마다 일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일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카시아 나뭇잎 이런 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명령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나중에 한보가 요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 딱 타이릅니다. 너는 천수를 몰랐다.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혹세무민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요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수리를 나도 천수를 알고 부도에 대항할 뜻이 없었다 얘기를 하니까 환보가 뭐라 얘기하는 거야. 너가 하늘의 수리를 알았다 그러면 내 눈앞에서 1호를 당장 개폐해봐라라고 지시를 딱 해요. 근데 요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고도 어찌 너가 천수를 알았다고 사기를 치느냐 해서 감옥에 가뒀다고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부도지에 나오는 요의 아주 그냥 비참한 역사야. 그거를 중국의 정사에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작은 집, 그러니까 우리 동해에 떨어져 나간 작은 집 족보에 위임으로 만들어 놨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보의 이치를 피하여 천보의 이치를 보낸 거예요.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 두 번째 큰 변이다. 인세 2차지 대변냐. 이로 인하여 이때부터 부도가 똑불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조선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설명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제요. 그러니까 이게 18대 거벌단 한홍에서 일제 당군 남검으로 저희가 넘어간 기원전 2333년이거든요. 그때 요가 등장을 해요. 그 요의 신분은 확실히 시원도 드러나죠. 원래 그 한웅 시대 말기에 이 천산 쪽에서 수리 공부를 하던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부도에서 천수를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좀 수리에 밟지 않아서 중간에 뛰쳐나온 중퇴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원전 2357년부터 2284년까지 돼 있는데 사망오제의 네 번째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모습을 그려요. 그래 봐요. 사망은 태호복희, 염제신농, 한재호는 지금은 태호복희를 딱 빼고 치우한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치우한웅은 묘족의 시조, 염제신농은 동이족의 시조, 헌어는 중화족의 시조. 이렇게 해놨는데 동이족과 묘족이 같은 거를 얘들은 모르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치유한웅을 등장을 하는 태호복희 씨는 5세 태유한웅의 막내 아드님이시고 이게 중국 사망의 시조예요. 두 번째, 염제신농은 8세 안보는 하는 때 신하의 소전의 아들이고 이게 동이 배달국의 다 위인들 아닙니까? 헌어는 배달 14세 치유한웅 때 제후의 아들로 소전의 먼 후손이고 사마천하고 한무제가 사기를 제대로 쳤는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 민족 사도 때문에 다 포롱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굽니까? 헌원의 아들이 소금천씨, 전업고향 제호고신, 제여도당 이 고신의 막내 아들이거든. 제여도당이. 그러면 헌원의 계보들 아니에요. 헌원의 계보들. 그러면 8세 안부는 한웅 때 신하였던 강숫가에서 군사 감독을 했던 소전의 후손들이야.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 배달국 사람들 아니에요. 사마오제가 모조리 다 그렇다. 근데 여기 가다가 이제 순임금이 요임금의 제의를 이어받는데 이 순임금은 바로 배달국 고조선 당군 왕금 시기에 한부였던
여기는 지금 사기 오제 봉기에는 장림인 고수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조작되어 있는 거죠. 한보의 첫째 아들로 나오죠.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임금이 요 두 딸을 첫째를 줬는데 순임금이 홀랑 넘어왔어요. 그래도 부도의 뜻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순임금이. 그러니까 두 번째 요임금의 둘째 딸을 또 줘요. 그래서 순임금이 홀라당 넘어가서 나중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르고 행한 자는 가르쳐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서 행한 자는 부자 집안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 소부와 허유, 이게 기산 명수고사에 등장하는 이게 바로 한부의 얘기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허유의 세이지. 기산이라는 데가 여기 숭산 소림사 그 아래에 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허유 세이지. 허유가 이렇게 길을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 기산에서 요가 찾아왔어요. 두 현자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와 같이 뜻을 모아서 나라를 좀 잘 만들자 그랬더니만 더러운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길을 물에다 길을 씻으니 여보시오 길을 왜 씻는 거야 이랬더니만 저 요라는 놈한테 지금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만 그런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강가로 끌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바로 허유 세이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얘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산묘라고 이렇게 써있죠. 적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측에 보시면 여기 청해요. 산묘가 여기 있었다고 산미도 있고 산묘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중국 고대 사학자들은 산묘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감추고 있는 거야. 그게 항공시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감추고 있는 거야. 왜? 헌원을 자기들 조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산묘는 이렇게 이동해왔어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 와 들어갔죠. 저번 시간에 제가 충분히 그 설명드렸죠. 어쩌면은 묘족이 우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다. 하도 낙서. 이게 명령과 거북이 등에서 지고 나왔다는 이걸 보고 부도의 천수를 버리고 부도의 역을 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만들기에 오행에 지금 멀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 이게 우공 우주 산천지 돌아가서 여기를 다 통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요임금, 순임금 요렇게 활동한 거예요. 지역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활동한 거예요. 조그만하게.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있잖아요. 요 통치죠. 이렇게 여기 황하고 기사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당군왕금 시절에 환보였던 소부와 허유가 요를 타이르는 과정을 다음 장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이 미친놈아 왜 부도를 버리고 당도를 만들어서 너 왜 그 미친 짓을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타일러도 예 듣는 듯 하다가 안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 패중에 죽었다고 나와요. 자, 허유와 소부. 기산영수 고사에 등장하는 항공시의 자손이야 현자다. 기산영수의 고사,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
언양이라는 곳에 기산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 있죠. 기산. 자, 세이제와 소부당. 소부와 허유의 기산 영수의 고사. 언양업지에는 언양업 화장산에 세이지가 있으며 길을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이제 북쪽에는 소부당이 있다고 했다. 중국 고대 요임금 시절 은사 소부와 허유가 기산 영수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이게 은거에 사는 그러면 현자는 뜻입니다. 중국 하남성 동봉형 동남쪽에 있는 기산은 요임금 때 고사 서부 허유가 언둔했던 산이다. 허유는 본시 중국의 패택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어진 은자였는데 그는 바르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 당치도 않은 음식에는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의를 지키고 살았다. 부두지에 요가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그냥 당도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자. 그때 보냈던 당군왕금의 특사가 허유와 소부로 나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요임금은 처자를 그에게 물려주고자 찾아갔다. 이 제의를 받은 허유는 거절하며 말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천하를 잘 다루신 요임금을 어찌하여 저 같은 자가 이를 대신하여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 같은 볼품없는 인간이 어찌 강대한 천하를 맡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없이 기산 밑을 흐르는 영수 근처로 가버렸다. 요임금이 다시 뒤를 따라서 그렇다면 구주라도 맡아달라고 쳐라. 중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유는 노여운 마음마저 들어 이를 거절하고 속으로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더러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귀를 흐르는 영숫과 물에 씻었다. 허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소보라는 사람이 조그만 망아지 한 마리를 앞세우고 어슬어슬 걸어오면 그 광경을 보고 허유에게 물었다. 이거 망아지인데 여기 저거 보면 소로 나옵니다. 그림에는 전부 다. 왜 갑작스레 강문에 길을 씻으시오? 그랬더니만 요임금이 찾아와 나더러 천하나 구주라도 맡아달라고 하기에 행여나 귀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고 씻는 중이요.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듣자 소부는 하하하 웃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웃는 것이었다. 여보, 소부님 왜 그리 웃으시오? 하고 허유가 민망스레 묻자 소부는 답하였다. 이 구주가 원래 중국 사세에 보면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장안유역. 여기를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는 요 바로 여기 장안유역 여기 반경 한 200km 정도 되는 여기를 관중평원이라고 해요. 옛날에 중국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를 여기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관, 무관, 상관, 소관 이 네 군데를 딱 방어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요지